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2일 DMQA 오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딥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 오픈셀 레코그니션입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먼저 발표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이며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과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이고 오늘 세미나 주제인 오픈셋 레코그니션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픈셋 레코그니션 연구 분야의 배경과 필요성 등을 소개하고 딥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 즉 심층 신경망을 기반으로 제안된 오픈셋 레코그니션 알고리즘 3가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 말고도 오픈셋 레코그니션과 관련해서 이 연구 분야의 소개나 용어 같은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세미나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오픈셋 알고리즘들도 공부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세미나들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병원이나 은행, 산업 현장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다양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면서 딥러닝 분류 모델이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뉴스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딥러닝 분류 모델은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현실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 분류 모델일지라도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랑 고양이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학습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 딥러닝 분류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 학습된 강아지, 고양이 분류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는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는 없던 샘플들이지만 강아지, 고양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잘 학습된 이 강아지, 고양이 분류 모델은 테스트 데이터의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아주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테스트 데이터에 강아지, 고양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는 없었던 클래스인 돼지랑 곰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분류 모델은 이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예측할까요? 학습한 클래스인 강아지와 고양이는 아까처럼 이렇게 잘 예측될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와 곰은 조금 이상한 결과를 보입니다. 이렇게 돼지와 곰 이미지도 모델이 학습한 클래스 중 하나로 이렇게 강아지 또는 고양이로 분류하게 됩니다. 즉, 이 강아지, 고양이 분류 모델은 학습할 때 강아지랑 고양이 이미지만 학습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클래스 범위가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딱 2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를 학습한 클래스 중 하나로 오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는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다. 내가 모르는 클래스다 라고 탐지해낼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를 탐지해낼 수 있는 딥러닝 분류 모델이 가능하도록 연구가 수행되는 분야를 오픈셋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며 이 예시에 오픈셋 레코그니션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돼지와 곰 이미지가 강아지랑 고양이로 잘못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들은 unknown이다.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다 라고 모델이 탐지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픈셋 레코그니션이라는 용어에 이 오픈셋이라는 용어와 반대되는 용어인 클로즈드 셋을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왼쪽의 테스트 데이터처럼 학습 데이터 분포와 테스트 데이터 분포가 같은 경우 이렇게 존재하는 클래스가 동일한 경우를 클로즈드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셋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학습 데이터 분포와 테스트 데이터 분포가 달라서
이렇게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가 테스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딥러닝 분류 모델은 이 클로즈드 셋을 가정하고 있는데 학습 데이터 분포와 테스트 데이터 분포가 다른 이 오픈셋 환경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딥러닝 분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오픈셋 레코그니션의 목표입니다. 오픈셋 레코그니션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해당 서베이 논문을 추천드립니다.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오픈셋 레코그니션 연구 수행 시 사용되는 대표적인 데이터셋과 평가 지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고 여러 방법론들에 대한 리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베이 논문에서는 오픈셋 레코그니션 방법론을 이렇게 여러 갈래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과 제너러티브 모델 등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픈셋 레코그니션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이 심층 신경망 기반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픈셋 레코그니션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일반적인 심층 신경망을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보이는 학습 데이터를 보면 클래스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2에 속하는 샘플이 모델에 들어오면 학습 클래스 개수만큼의 피처 벡터가 출력됩니다. 이 피처 벡터의 각 값들 v1, v2, v3는 각 클래스에 속할 정도를 의미하게 되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 해당 샘플이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소프트맥스 함수로 변환된 확률값을 가지고 일반적인 분류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 이 샘플이 정답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도록 모델이 학습됩니다.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에 새로운 샘플이 모델에 들어왔을 때 학습 클래스 개수만큼의 피처 벡터가 출력되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 각 클래스에 대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서는 3번 클래스에 해당하는 확률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샘플은 클래스 3번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이제 오픈셋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값들을 가지고 가장 간단하고 쉬운 언노운 탐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가 테스트 데이터에 속해 있는 오픈셋 상황에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언노운 탐지 방법은 바로 이 확률값들이 특정 기준보다 작다면 언노운으로 분류해내는 것입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에 새로운 샘플이 들어와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값이 계산되었을 때 클래스에 속할 확률 중 가장 큰 값이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지 못한다면 해당 샘플은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애매한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unknown이다 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층 신경망은 정답인 클래스가 아닌 경우에도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굉장히 높게 산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확률값에 대한 스레시홀드를 설정하는 방법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클로즈드 셋 심층 신경망 모델을 오픈셋 상황에 알맞게 변경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론들, 오픈맥스, CROSR, 그리고 II로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픈맥스는 심층 신경망의 오픈셋 인식을 처음 적용한 알고리즘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오픈셋 레코그니션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픈맥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이 이 CROSR과 II로스입니다. CROSR은 리컨스트럭션을 활용해서 오픈맥스의 단점을 보완하였고 II로스는 거리 기반 학습을 활용해서 오픈맥스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각 알고리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을 좀 쉽게 비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노운 탐지에 유용한 피처를 학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델을 학습하였는지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잘 학습된 피처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언노운 탐지가 수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맥스는 Towards Open Set Deep Networks라는 논문에서 제안되었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 오픈맥스는 심층 신경망에 오픈셀 레코그니션을 처음 적용한 알고리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층 신경망 모델 학습 방법과 비교했을 때 오픈맥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되는 학습 조건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분류 문제에 활용되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동일하게 활용을 해서 모델이 학습되고, 잘 학습된 모델을 통해 출력된 피처 벡터가 오픈맥스 알고리즘을 통해 오픈셋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됩니다.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 샘플이 들어오면 피처 벡터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럼 이 오픈맥스는 이 피처 벡터를 업데이트해서 클래스 분류와 언노운 탐지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학습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클래스별 극단 분포를 통해 피처 벡터를 업데이트한다고 작성해 두었는데, 오픈맥스가 이 피처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한 뒤에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 학습 데이터 전체 샘플을 입력하고 각 샘플의 피처 벡터와 예측 클래스를 구합니다. 정답 클래스로 잘 예측된 학습 데이터의 피처 벡터들만 활용되기 때문에 이 예측 값들을 가지고 정답으로 잘 예측된 학습 데이터 샘플들의 피처 벡터만 필터링을 합니다. 이렇게 정답 클래스로 잘 예측되지 않은 학습 데이터 샘플들의 피처 벡터들은 제외되고, 이렇게 정답으로 잘 예측된 학습 데이터 피처 벡터들만 이 각 클래스들의 평균 피처 벡터를 구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방금 구한 이 클래스별 평균 피처 벡터와 학습 데이터들의 이 피처 벡터들을 임베딩 공간에 시각화한다면 이렇게 각 클래스의 평균 벡터들, 이 빗금 쳐져 있는 사선으로 칠해져 있는 피처 벡터들이 클래스의 어느 정도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고, 그 주변에 각 클래스마다 이렇게 속하는 학습 데이터 피처 벡터들이 분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각 클래스별로 평균 피처 벡터와 각각의 학습 샘플들 피처 벡터 간의 거리를 구합니다. 각 클래스의 평균 피처 벡터들을 기준으로 모든 피처 벡터와의 거리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각 클래스마다 이렇게 멀게 위치하는 피처 벡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처 벡터들을 각 클래스의 이상치로 정의하게 됩니다. 클래스별로 이렇게 이상치로 정의된 피처 벡터들과 평균 피처 벡터 사이의 거리로 극단 분포, Y불 분포를 추정합니다. 이렇게 이상치 피처 벡터들을 활용해서 추정된 Y불 분포는 테스트 단계에서 새로운 관측치가 들어왔을 때 해당 관측치가 언노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아웃라이어 스코어 산출에 활용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측치가 모델에 들어오면 피처 벡터가 생성됩니다. 이 피처 벡터를 가지고 각 클래스의 평균 피처 벡터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D1, D2, D3가 계산되고, 이 거리 값들을 가지고 각 클래스의 Y불 분포에 대한 확률 값이 계산되게 됩니다. 이 Y불 분포를 통해서 나온 확률 값들은 각 클래스에 대한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관측치가 각 클래스에 속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번 클래스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0.9, 2번 클래스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0.8, 3번 클래스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0.95로 계산되었을 때 이 확률 값들을 가지고 피처 벡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1에서 확률 값을 뺀 값이 해당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처 벡터의 각 값을 곱해주고, 각 클래스마다 피처 벡터 값에 속하지 않을 확률을 곱해준 값들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피처 벡터가 업데이트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피처 벡터에 추가된 이 빨간색 부분이 언노운일 확률로 계산될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피처 벡터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 확률 값으로 변환되고, 이렇게 언노운일 확률이 다른 클래스에 속할 확률보다 크다면 해당 관측치는 언노운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데이터셋에 오픈맥스를 적용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소프트맥스 확률값에 스레시홀드를 적용하는 방법이랑 이 오픈맥스 알고리즘을 비교 실험하였는데,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클래스에 대해서는 소프트맥스의 스레시홀드를 적용한 방법과 오픈맥스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클래스들은 소프트맥스의 스레시홀드를 적용해도 높은 확률로 학습한 클래스 중 하나로 오분류하는 반면에 오픈맥스는 이렇게 우수한 성능으로 언노운을 잘 탐지해내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맥스 알고리즘을 활용할 때 모델 학습 방법과 언노운 탐지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오픈맥스의 단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된 알고리즘인 CRO-SR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O-SR은 Classification Reconstruction Learning for Open Cell Recognition의 약어로 2019년에 발표된 알고리즘입니다. 오픈맥스보다 더 효과적인 언노운 탐지를 위해서 리컨스트럭션 구조를 활용해 피처 벡터를 학습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오픈맥스는 일반적인 분류 모델에 사용되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을 가지고 피처 벡터가 학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사용해서 학습된 이 피처 벡터는 노은 클래스 간 분류가 잘 수행되는 것에 집중되어 학습된 피처 벡터이기 때문에 언노운 탐지에 적합한 피처 벡터는 아니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RO-SR은 언노운 탐지에 더 적합한 피처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 리컨스트럭션 에러도 함께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합니다. 리컨스트럭션 에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원본 샘플이 모델에 입력되면 인코더 구조를 통해서 저차원의 레이턴트 피처로 축소되고 이 레이턴트 피처가 다시 디코더 구조를 통해서 원본 샘플과 동일한 형태로 복원됩니다. 이렇게 원본 샘플과 복원된 샘플의 차이를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하면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이 학습되어 이 레이턴트 피처는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잘 담고 있게 됩니다. CRO-SR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함께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인 분류 모델 학습과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된 샘플의 피처 벡터로부터 정답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도록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이렇게 입력된 원본 샘플과 복원된 샘플 간 차이로 계산되는데 앞에서의 예시랑 비교했을 때 이 복원된 샘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앞에서 설명드린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이렇게 모델의 수많은 피처맵 중 일부 피처맵에 적용이 돼서 레이턴트 피처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레이턴트 피처들이 디코더를 타고 나온 피처들을 변형하고 합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원본 샘플을 복원한 이 복원 샘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로스를 구할 수 있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리컨스트럭션의 합이 작아지도록 모델 학습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오픈맥스랑 비교했을 때 CROS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면서 생성된 이 레이턴트 피처들도 이 피처 벡터와 함께 언노운 탐지에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으로 학습된 모델이 어떻게 언노운을 탐지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ROSR의 언노운 탐지 방법은 오픈맥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학습 데이터로부터 추정한 와이블 분포를 통해서 이 피처 벡터를 업데이트하고 이 업데이트된 피처 벡터가 클래스 분류와 언노운 탐지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CROSR은 더 효과적인 언노운 탐지를 위해서 와이블 분포 추정 시 이 피처 벡터와 함께 레이턴트 피처가 활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CROSR의 언노운 탐지 과정도 이 그림과 함께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학습 데이터 전체를 입력해서 전체 학습 데이터 샘플의 피처 벡터와 예측 클래스를 구합니다. 이때 오픈맥스와는 다르게 이 레이턴트 피처들도 함께 구해서 이 각 샘플마다 피처 벡터와 레이턴트 피처를 이렇게 결합한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픈맥스와 동일하게 이렇게 정답 클래스로 잘 예측된 학습 데이터 샘플들만 먼저 필터링을 하고
이렇게 각 클래스마다 정답으로 잘 예측된 피처 벡터와 레이턴트 피처로 클래스별 평균 피처 벡터 플러스 레이턴트 피처를 구합니다. 오픈맥스와 비교했을 때 피처 벡터뿐만 아니라 레이턴트 피처가 함께 활용된다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이 이후 과정은 앞에서 설명드린 오픈맥스와 동일합니다. 먼저 각 클래스마다 평균 피처 벡터 플러스 레이턴트 피처를 기준으로 각 샘플 간의 거리를 계산하고 가장 멀리 있는 샘플들을 이상치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이상치 샘플들로 Y불 분포가 추정되고 새로운 관측치가 들어오면 피처 벡터와 레이턴트 피처를 결합한 형태의 피처를 활용해서 각 클래스의 평균과의 거리가 측정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거리를 기준으로 Y불 분포를 통해서 아웃라이어 스코어가 계산되게 됩니다. 이 Y불 분포로부터 계산된 아웃라이어 스코어는 오픈맥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피처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고 언노운일 확률이 가장 크면 해당 관측치는 언노운으로 분류됩니다. CROSR의 실험 결과입니다. 시팟된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이미지넷 등 다양한 다른 이미지 데이터셋을 언노운으로 설정해서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오픈맥스 등 다양한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언노운으로 설정된 데이터셋 종류와 상관없이 CROSR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은 2020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효과적인 거리 기반 언노운 탐지를 위해서 II 로스를 제안하였습니다. II 로스 또한 오픈맥스의 단점을 지적하고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오픈맥스의 아웃라이어 스코어 계산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새로운 관측치의 피처 벡터와 각 클래스의 평균 피처 벡터 간 거리를 활용해서 아웃라이어 스코어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피처 벡터들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거리 기반 아웃라이어 스코어 산출에 활용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논문의 주장이 있습니다. 즉 학습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거리 개념이 이 테스트 과정과 언노운 탐지 과정에 활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거리 기반 언노운 탐지를 위해서 거리 기반으로 학습된 피처 벡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거리 개념이 반영된 손실함수인 II 로스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II 로스는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들은 이렇게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들은 이렇게 서로 멀어지도록 피처 벡터가 학습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I 로스의 수식은 이렇게 표기됩니다. 이 수식의 각 요소가 의미하는 내용은 이렇게 작성해 두었고 해당 수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식에서 이 뮤와 z가 의미하는 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알고리즘과는 차이점이 있어서 그림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샘플이 모델에 들어가면 학습 클래스 개수만큼의 피처 벡터가 출력되는데요. 이 모델에서 내부 구조를 이렇게 보면 마지막 레이어가 학습 클래스 개수만큼의 피처 벡터를 출력하는 레이어일 때 이 z는 마지막 레이어 전까지의 피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뮤는 각 클래스에 속하는 학습 데이터 샘플들의 이 z 평균을 의미합니다. 즉 뮤는 이 각 클래스를 대표하는 평균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뮤가 각 클래스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파란색 부분은 특정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들과 해당 클래스의 평균 벡터 간 거리를 계산하므로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샘플들의 퍼짐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을 보면 가장 가까운 두 클래스의 뮤, 즉 두 클래스의 평균 벡터 간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클래스 간 떨어짐 정도를 의미합니다. 모델은 이 로스가 작아지도록 학습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의 클래스 내 샘플들의 퍼짐 정도는 작아지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두 클래스 간 떨어짐 정도는 이렇게 커지게 모델이 학습됩니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들은 가깝고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들은 멀어지게 학습된 피처 벡터가 생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 기반으로 학습된 피처 벡터를 가지고 어떻게 언노운 탐지가 수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앞에서 설명한 오픈맥스와 CROSR과는 다르게 극단 분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기반으로 계산하는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언노운 탐지에 활용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측치가 모델에 들어오면 모델을 통해 출력된 이 Z를 가지고 각 클래스의 뮤와의 거리를 구합니다. 이때 가장 가까운 클래스와의 거리가 아웃라이어 스코어가 됩니다. 즉 가장 가까운 클래스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아웃라이어 스코어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관측치의 아웃라이어 스코어가 얼마나 커야 언노운으로 분류할 것인지 언노운 탐지를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해당 알고리즘의 아웃라이어 스코어가 거리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언노운 탐지 스레시홀드도 거리 기반으로 결정합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 전체 샘플의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계산하고 99%에 해당하는 값을 스레시홀드로 결정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99%의 값이 4.83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스레시홀드가 4.83이 됩니다. 이렇게 스레시홀드가 결정되면 새로운 관측치의 아웃라이어 스코어와 스레시홀드를 이렇게 비교하고 아웃라이어 스코어가 스레시홀드보다 크다면 언노운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아웃라이어 스코어가 스레시홀드보다 작거나 같다면 해당 관측치는 가장 가까운 노운 클래스로 분류됩니다. 엠리스트 등 3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II 로스를 실험한 결과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데이터셋의 일부 클래스만 학습하고 학습에서 제외한 클래스들을 언노운으로 설정해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오픈맥스를 사용한 경우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사용한 경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II 로스를 모두 사용한 경우, 그리고 II 로스만 사용한 경우를 AUC를 통해서 비교하였습니다. 모델 학습에 II 로스가 사용된 경우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를 학습한 클래스 중 하나로 오분류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분야인 이 오픈셋 레코그니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연구 분야는 심층신경망 기반 알고리즘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심층신경망 기반 오픈셋 레코그니션 알고리즘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언노운 탐지에 유용한 피처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 학습 방법과 잘 학습된 피처를 가지고 어떻게 언노운 탐지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비교하였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이 뚜렷한 알고리즘들이지만 공통점 또한 있습니다. 오픈셋 레코그니션 연구 특성상 학습 데이터와는 다른 언노운 데이터를 탐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알고리즘 모두 언노운 탐지 과정에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